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오늘 직송 뉴스 아주 오랜만에 만나보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유상 국민의힘 김혜시 의원, 지상록 더불어민주당 전창원시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시즌 1 때 대타로 진행할 때 한 번 이제 뵀던 것 같은데 시즌 2에 또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하게 됐는데요. 자, 약 2시간 전이죠. 한 4시 10분쯤에 이 최상병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 끝이 났습니다. 뭐 야당 의석수만으로 특검법 통과는 확실한 상황이고 이제 대통령에게 공이 돌아간 상황인데 이 사안 관련해서 이제 워낙 큰 현안이니까 두 분께 한번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죄가 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김혜시 의원. 사실 뭐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지만은 그 경우에 따라서 또 거부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처음에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안건에 없었던 건 알고 계시죠? 예,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태 자체도 저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21대 때 민주당이 얻었던 별명 중에 하나가 입법 폭주.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근데 정치 폭력이라고 저는 사실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22대도 전혀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지 않은 부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주제는 이제 지방의회 관련된 이야기니까 이 사안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경남의 지방의회 지난 전반기 2년을 한번 돌아볼 텐데 이 주제가 두 분에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직 시의원 하고 계시고 또 전직 의원이시고 네. 좀 어떠십니까 오늘 주제? 저는 전직이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이야기하도록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또 과감 없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음 편하고 가감 없는 이야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요. 자, 먼저 경남 도의회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후반기 의장단 후보로 나온 뭐 국민의힘 후보들이 동료 의원들에게 뭐 돼지고기 세트, 바다 장어 세트 돌렸다 네.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돼지고기 47세트 그리고 장어 10만 원짜리 15세트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5월 24일이라는 이제 송장이 발부됐던 그 송장까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신빙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는 어제인 3일 경남 경찰청에 이제 의장단 선거 뇌물 공여죄로 고발장을 접수한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정황상 좀 신빙성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지난번에 이제 의회 회계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도 돈봉투 논란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과연 정말로 이제 의장단 선거에 했다라는 이제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야만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조사는 해봐야 되지만 조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님들끼리 저는 뭐 이 사건과는 절대 무관하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쵸? 사실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뭐 의혹이 제기된 만큼 뭐 경찰에 또 조속한 뭐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러한 일로 이제 도민분들한테 좀 이런 마음을 좀 상하게 해드린 점 좀 심심한 사과의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뭐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요 좀 더 깨끗하고 투명한 경쟁 구도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쯤 되니 궁금한 게 의장단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선거할 때마다 난리인지 대체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뭐 어떤 혜택들이 있길래 이렇게 의장단에 좀 사람들이 열을 올리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저보다 이번에 원내대표가 되셔서 의장단에 함께 들어가게 되신 김유상 의원님께서 먼저 직접 한번 주시면.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의장단이라고 해서 모든 뭐 어떤 뭐 좋은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뭐 사실 김해시를 본다 그러면은 김해시 의장은 뭐 김해시에서 의전 서열이 또 2위 두 번째거든요. 뭐 상당히 또 좋은 자리이긴 하죠. 어쨌든 그렇긴 하지만은 뭐 저희가 선출직들이 모두가 보면은 뭐 도민의 또 시민의 또 심부름꾼이자 일꾼이다 이런 초심을 조금 놓치지 않는다면은 지금 이렇게 비춰지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보이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의장단에 지금 누구누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김해시 의회로 본다 그러면은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그다음 원내대표까지가 의장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내대표로서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특별한 혜택은 없고요. 어쨌든 그 양당 간에 이런 첨예한 뭔가 대립이 있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가고 서로 이제 의원님들끼리의 그런 뭐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물론 같습니다. 우리 김상원님께서는 이제 원내대표단에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예. 의장단에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게 조금 더 좀 쓴소리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의장단 선거에 대해서 많은 파행들이 일어나고 이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은 예. 욕심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겉으로는 당연히 의회를 잘 운영하는 이제 그런 욕심도 있으시겠지만 의장단이 되면은 돌아오는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의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이제 업무 추진비가 따로 나오고요. 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이라고 하면 이제 도내 그리고 그 단체에서 의전서액 2위가 되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수행 기사 그리고 수행원 운전 기사 개인 전용 차량까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막강한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한들 때문에 계속 이렇게 서로 싸우면서 의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꽤 많은 혜택과 네. 권한이 있네요. 자, 이제 기초의회, 시군의회도 한번 살펴볼 텐데 이건 좀 개인적으로 충격적이기까지 했던 의령군의회에서 김창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제 군수를 향해 여성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그 워딩을 이제 제 입으로 말하기 살짝 불쾌해서 네. 우리 김유상 의원께서 네네. 대신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 앉아서 오줌 누는 여성보다 못한 처세를 해서 되겠느냐. 예, 이렇게 좀 발언을 좀 하셨는데요. 사실 뭐 이런 발언의 문제는 사실 저는 의원 좀 개개인의 자질의 문제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막말을 하는 의원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당에서 강력한 조치가 좀 있어야 된다. 정말 다음번 공천에 배제를 할 정도의 그런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지만 사실 뭐 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뱉어서 나가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인성을 가늠할 수 있는 이런 공천 과정에서 좀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하는 부분들도 좀 예,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의원이 한 발언이 맞는지라는 제기를 의심하게 됐고 정말 이건 동네 시정 잡배보다 더 못한 발언이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제 혹시나 다른 의원들이 이런 부적절한 발언을 하면 제지를 해야 될 위원장이 직접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하면 그 회의를 제지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이 발언 이후에 과연 의령군 의회에서는 윤리에 해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했는지 예. 그러한 부분들도 계속 끝까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왜 유독 의령에서만 이런 일이 좀 자주 일어나는지 의령 군수님도 지금 성추문 관련해가지고 예. 계속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의령 국민들께 의회나 지자체가 사과를 해야 되고 국민들께서도 조금 더 매의 눈으로 좀 질책을 강하게 하셔야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참 지방의회들 시끄럽습니다. 특히나 이제 후반기부터 원 구성을 놓고도 좀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원만하게 합의를 한 양산시의회가 오히려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 의원님 지금 김해 시의회도 상당히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상황을 좀 네. 정리를 해주실까요? 일단 제가 원내대표로서 지금 그 민주당 원내대표랑 지금 계속 조율 중이고요.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게 지금 정리 잘 되고 있는데 또 제가 여기서 뭔가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이런저런 저는 여러 이런 분야에서 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좀 조율 이런 과정을 좀 거치면서 조금 더 성장하는 계기가 좀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얘기가 좀 잘 되고 있어서 곧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불협화음이 좀 잠재워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네. 지켜보겠고 김해시의회뿐만 아니라 지금 원구성에 좀 갈등 빚는 의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뭐 진주 사천, 뭐 거제 그리고 뭐 하만 앞서 말씀드린 의령까지 예. 원 구성에 대해서 되게 좀 시끄러운 부분이 크고요. 결국은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장단 원내 구성에 대해서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방 의회가 조금 더 수준이 높아져야 지역에 사는 이제 시민들이 좀 더 보다 질 좋은 이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시민들의 조금 매의 눈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자체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 재기능 과연 잘 하고 있는지 참 의문이 드는 그런 시간인데 산청군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군정 질문에 현직 군수가 빠진 게 17년째 네. 거의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통영시 같은 경우는 또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2년 동안 시정 질문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시정 질문을 한 번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과연 시정 질문을 안 했다고 하면 그만큼 그 통영시가 모든 시민들이 만족할 만큼의 행정을 진행하고 있나에 대한 의문이 먼저 들고, 물론 시정 질문 자체가 그 의회라든지 의원들의 일을 잘함에 있어서의 판단이 되는 척도는 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 본인의 지역구에서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느냐에 대한 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고, 지금 통영시 의회 같은 경우는 일단 국민의힘 지자단체장이고 그리고 8명이 국민의힘 민주당이 4명인데 8분 중에 일단 6명이 초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분은 아마 좀 시장과의 좀 관계에 있어서 수직 관계가 조금 있어서 의회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쪽으로 한번 또 옆에 살펴보면 대다수의 단체장이 민주당이고 그리고 대다수의 의원들이 민주당인 전주시 의회라든지 전라도 쪽 같은 의회는 시정 질문도 많이 하고 시의원들이 같은 당의 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행정이라든지 의회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인데 저희 경남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같은 경남에 있는 정치인으로서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네, 어떻게 같은 당으로서 일단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지방자치 시대가 이제 열려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 시군구 이제 의회에서만이라도 사실은 좀 정당을 배제하고 좀 진정으로 좀 행정을 좀 견제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사실 시민들께는 저희가 당대당 구도를 이렇게 그려지는 것들은 시민들께는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 소위 저희 범죄와의 전쟁 영화 보면은 내가 다 했어 딱 약간 이런 구도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녁에 밥 한 끼 하면서 그냥 그만하자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왕왕 나올 수 있는 구조거든요 시군구는. 그래서 조금 이제 앞으로 선출직에 나오실 이런 분들은 조금 형님, 동생 이런 부분들은 좀 배제하고 국민 또 시민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좀 선출직에 나오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방의회 분위기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요? 다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부에 방금 여기 나왔던 이런 군의회 같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좀 만연하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람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시민분들이 좀 잘 살펴주셔야지 조금 더 나은 삶을 좀 누리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도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논란 일으킨 사람은 공천에서 감점을 준다든지 이런 평가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이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김 의원님부터. 네,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좀 강력한 조치가 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천에 아예 배제를 시킨다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강력한 제재가 없다 보니까 사실 정치인들 자기 부고 빼고는 언론에 나오는 게 다 좋은 거다. 오히려 이름이 알려져서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뭔가 조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 저도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결국은 지방의회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중앙에 있는 분들이 오늘 보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참 낯뜨거운 모습 보이던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막말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좀 맞추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시는 것이 국민들께 더 다가가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나와 있던 부분들도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김민아 창원시 의원 같은 경우는 창원시에서 정말로 전국 뉴스를 가장 많이 받았을 만큼 정말로 부끄럽고 정말로 뻔뻔한 행태를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 의원들을 보면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자질 검증을 해야 된다. 기초의원들도 자질 검증을 통해서 이런
기초원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말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정말로 이 자질 검증이 좀 필요해 보인다. 왜냐하면은 뭐 구설에 오른 분들도 있지만 구설에 오르지 않은 사람들도 과연 저 사람이 정말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나라는 이 기존의 이력들을 가진 분들이 몇 분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공천을 받고 또 당선이 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자질 검증도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질 검증도 필요하고 또 논란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페널티도 확실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방송 준비하면서 좀 처음 알았는데 이 지방의회 회의도 방청이 되더라고요. 네. 아니 시민들이 가서 직접 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막말도 좀 덜하게 된다든지 좀 덜 싸우거나 좀 열리라는 모습이라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방청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크게 뭐 방청을 와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국회를 봐도 최상병 특검에 있어서 이제 해병대 예비역들이 와가지고 최해병 특검을 조금 해달라 이야기를 해도 전혀 그런 씨알도 안 먹히거든요. 방청객 중에 빨간 티셔츠를 입고 있는 해병대들 그렇게 많아도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그런 무시합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저는 지방의회도 크게 뭐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런 잠깐의 그런 부끄러움을 조금 뭐 여야 할 것 없이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끄러움을 조금 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분들과 국민분들께 저희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조금 더 보인다고 한다면은 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또 활동하시는 의원님들도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좀 이 저희의 의정 활동을 사실 뭐 기초의원, 강력의원, 무용론 늘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 들으면 저희도 마음 아프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것은 저희의 진정성을 좀 알아주십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또 저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의원님과 함께 이렇게 지방의회 기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